네, 반갑습니다. 차대표 TV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카페 개설 시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초보자 그 네이버 카페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해야 될 초보자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이제 개설할 때 꼭 알아야 될 5가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기존에 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정리 차원에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름 네이밍. 주제에 맞게 잘 잊어버리지 않는 독특한 네이밍이 중요하다. 두 번째, 네이버 카페가 블로그보다 더 탁월한 점. 퍼서널 브랜딩이 가능한 강력한 플랫폼 도구이다. 세 번째, 네이버 카페 이름의 중요성. 검색 비중 중요성이 약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한다. 네 번째,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으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라. 즉, 세부적이고 좁은 의미의 주제 선정해서 카페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 최적화 카페를 양도받아 시작하라. 2013년도 7월 이전에 개설된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야 되며, 뭐 중개 사이트, 뭐 셀클럽, 셀프모아, 마멘토, 투잡 커넥터 등을 이용해서 양도받는 것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이름 네이밍에 대해서 주제에 맞게 잘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네이밍이 중요하다. 사실 카페 주제를 정할 때 본인이 하고 있는 취미,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 또 비즈니스, 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아이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아이템,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네이버 카페 이름은 운영자 본인이 앞으로 운영할 목적, 주제에 맞게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들었을 때 잘 잊어버리지 않는 독특하고 쉬운 이름으로 네이밍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차대표 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사형 카페라는 카페는 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창사형 카페는 창업, 사업, 영업 아이템의 이니셜로 저희가 네이밍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 카페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독취사라는 카페입니다. 이 독취사라는 카페는 독하게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니셜로 네이밍이 된 카페이고요. 그리고 맘스홀릭, 맘스홀릭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카페죠. 이 카페는 이제 워커홀릭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이밍이 된 카페이고, 그 다음에 또 줌마렐라라는 카페도 있죠. 이 카페는 또 신데렐라라는 이름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이밍이 된 카페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었을 때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네이밍으로 카페 이름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가 블로그보다 탁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퍼서널 브랜딩이 가능한 강력한 플랫폼 도구라는 점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각광받는 사업의 그 형태가 1인 창업이거든요. 근데 1인 창업의 토대를 바로 퍼서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성패를 나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브랜딩을 어느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물론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은 바로 네이버 카페입니다. 다시 말해서 퍼서널 브랜딩을 결국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서 1인 창업 아이템, 1인 창업은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퍼소널 브랜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제가 그때도 예를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최근 3일 동안 뭐 들어가 본 카페 이름 2개 이상을 대봐라 했을 때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많은 유저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간 유튜브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당연히 2개, 3개 이상은 이야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유튜브 채널도 다 기억할 수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가 본 블로그 이름 2개 이상을 과연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듯 블로그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 드러나는 그 확장성의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단지 컨텐츠 소비에만 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고요. 퍼스널 브랜딩은 사실 블로그를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네이버 카페와 뭐 유튜브 채널은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하고 그 평생 블로그로서는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또 많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로직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블로그는 취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품질을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또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품질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블로그 비해 낮고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할 수 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어저께도 제가 강의를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색 비중에 있어서 네이버 카페 이름을 정하는 거는 약 70% 내지 80%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선 네이버 카페 이름을 정하실 때 네이버 카페는 카페 생성 직후에 2회까지는 카페 이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회 이후로부터는 3개월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16년 동안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7, 8년 전만 해도 6개월에 한 번씩만 네이버 카페 이름이 변경이 가능했어요. 근데 아마도 최근에 한 4, 5년 전 아니면 한 2년 전, 3년 전에 아닙니다. 한 4, 5년 전에 3개월에 한 번씩 변경되도록 아마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 주제와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넣으셔야 되는데 관련 키워드를 넣어야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키워드 검색 시 본인 카페가 검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 키워드를 정할 때는 운영자 본인이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키워드를 정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제가 3번에 나와 있듯이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 웨어리즈 포스트의 키워드 마스터라든지 블랙키위라든지 자비스라든지 그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키워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키워드를 정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연관 검색어 데이터까지 확인해서 선별할 것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또 향후에 카페 이름은 퍼서널 브랜딩이 가능하기에 더 나아가서는 그 비즈니스 사업으로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명을 염두에 두고 그 특허청 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표권 검색까지도 확인해 볼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사실 창사형 카페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유명해질 것을 미리 뭐 예상해서 특허로 등록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창사형이라는 그런 아류 그런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창사형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상표를 악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주위에서 보이게 돼서 제가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사형 카페는 서비스표 등록증 해서 창사형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상표권 등록을 해놨습니다. 상표 등록증 여기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꼭 이제 퍼소널 브랜딩을 하시려는 그런 그 유저분들, 그런 사업가분들은 비즈니스 사업으로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염두에 두고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표권 검색도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카페를 개설할 때 당연히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경쟁 카페들입니다. 어떤 주제로 카페를 개설하게 되더라도 이미 네이버 카페 연역이 이미 20년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회원수가 많은 대형 카페들은 이미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형 카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원 타겟을 좁혀가지고 주제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부적이고 좁은 의미의 주제를 선정해서 카페를 개설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도 예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 이렇게 만약에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접근해서 회원 타겟을 좁혀서 주제를 정하게 되면 그 소속감이라든지 동질감을 느껴서 적은 회원으로도 카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수익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 맘카페가 가장 대표적인 마이크로 타겟팅의 예입니다. 만약에 지역 맘카페가 있다면 동네 맘카페, 그리고 시, 군구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동읍면 정도의 그런 단위로 네이버 카페 개설을 하는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성맘 카페, 안성맘 카페 같은 경우에는 평택 안성에 거주하는 그 엄마들, 그 맘카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주맘 카페, 나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엄마들의 카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양맘 카페, 인천 계양시에 거주하시는 뭐 어머니들 모임 카페죠. 또 용인맘 카페, 용인, 광교, 수지, 기흥, 처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임의 카페를 용인맘 카페로 네이밍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최소 뭐 10년 전에 세종맘 카페, 세종시가 이제 생기면서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종시 맘카페가 바로 세종맘 카페고요. 또 세종시에는 여러 맘카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익화까지 이룬 그런 카페들도 있는데, 카페가 약 한 2만 명인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리 선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배너 광고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행 카페라면 기존의 베트남 카페, 베트남 여행 카페와 같은 넓은 의미의 카페로 만약 네이밍을 하게 되면은 같이 경쟁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의미의 카페 주제보다는 이것도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베트남 다낭 카페, 뭐 베트남 나트랑
카페, 베트남 뭐 단락 카페 이렇게 세부적으로 좁은 의미의 주제를 선정해서 카페를 개설하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인데 최저가 카페를 양도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2014년도 7월 이전에 개설된 카페가 바로 최저가 카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암암리에 알고 있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이거 오피셜한 룰인데 요 룰은 사실은 뭐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알고 있는 어느 정도 그냥 암암리의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네이버 카페는 사실 중고거래 사이트, 뭐 셀클럽이라든지 셀프모아, 그 다음에 마멘토, 투잡 커넥터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사실 뭐 양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비용을 내고 받아야 되냐, 안 내고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요, 사실. 왜냐면 그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뭐 창사형 TV를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가 카페를 양도받아서 운영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페 개설하고 출발 시점에 그 가속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가 카페는 출발이 KTX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저가 카페가 아닌 비최저가 카페는 무궁화호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드렸었는데 그만큼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카페를 진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많이 키우고 싶다 하시면 비최저가 카페로 키우시게 된다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1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가 카페와 비최저가 카페와의 출발 시점에서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